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준비한 이슈는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 문제죠. 바로 피싱 사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언택트 소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서 카톡 등 SNS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4월 전국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나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3년간 피해액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2018년도 피해액은 전년보다 80% 이상 급증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하루 평균 19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신종수법에 이제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 증가 속도도 이제 빠를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도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 픽에서 새로운 피해 유형과 대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피싱 사례들은 이제 사실 보면 좀 익숙할 법도 한데 피해 사례들은 좀 줄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네, 맞습니다.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피싱 사기는 더 이상 낯선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이제 대책을 내놓는 만큼 또 이제 빠른 속도로 그 수법이 진화하면서 따라잡기가 이제 힘든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모두가 아는 범죄에 이제 나는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그래서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신종 수법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른바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이제 사기나 돈 세탁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통장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기가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이 증가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정말 이제 수법이 좀 교묘한데요. 우선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돈을 잘못 이체했다면서 이제 접근을 한 뒤 다시 재이체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좌번호를 따로 특정할 수 없는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어떻게 알고 이걸 이체를 하고 다시 재이체를 요구하는 건가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공개된 계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영업을 위해서 계좌와 전화번호를 이제 동시에 공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네. 또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이제 대포통장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할 때 일반인들도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제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여럿이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와서 착오로 돈을 잘못 입금했다 또는 아예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서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수법인 것 같은데 내 통장에 내 돈이 아닌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속아서 잘못 입금된 돈을 계좌에서 이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부터가 바로 이제 문제인데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는 바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넣게 되면 바로 이 대포통장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범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덜컥 이제 돈을 이체했다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송금은행에 반드시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금융당국은 모르는 돈이 이체된 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실 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그 사례들을 보면 요즘 아르바이트나 새로운 사업에 참여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 같은 곳을 통해서 일을 구했는데 정식으로 출근하고 얼굴도 보기 전에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SNS 등에서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고 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접근하는 일도 있습니다. 네.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면서 통장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전형적으로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거절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런데요, 보면은 최근에 이것과 좀 비슷한 미성년자 대출 사기 일당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 SNS에서 부모님 신분증을 보내면 대출이 된다. 뭐 이런 글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10대들에게 부모님 전화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화에 접근한 이들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받은 부모의 신분증 혹은 사진 이런 것을 공인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돈만 7억여 원이 된다고 하니 주의가 네. 필요해 보입니다. 7억여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도 또 금융사기도 날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많이 당황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본인이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선량한 피해자와 진짜 공범을 가려내기가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백을 증명하기도 어려운데요. 이제 그래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앞으로는 또 이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해서 정부에서 이제 김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벌을 좀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처벌이 좀 있는지요? 기존에는 그 사기범의 범죄 자금 이체에 본인 계좌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해당 계좌 명의인은 지금 그 지급 정지 등의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됐고요. 또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고 1년간 신규 통장 개설도 제한됩니다. 그 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이제 대포 통장을 양수하거나 대여해준 자는 최대 징역 3년, 이제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는 다음 달 20일부터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처벌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이체를 해준 적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뭐 이제 처벌 규정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문제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요. 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꼭 이용해 보시고요. 일부 금융거래는 제한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보 등록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새로운 피해 유형부터 좀 대처법 그리고 파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빅테크로 골라봤습니다.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 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빅테크로 불리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이 빅테크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금융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서비스 질만큼이나 새로운 금융 시대에 맞는 보안 문제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서비스의 발달로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간편성과 안전성의 딜레마, 양날의 검이 되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